반도체, 두 번째는 배터리. 우리가 공격수 3인방이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플랫폼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네카오 플랫폼, 이 3대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에서 데미지를 맞는 일이 지난 한 달 사이에 전부 다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점 통과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가 되어서 한 달 사이에 상당히 주가가 크게 휘청이는 현상이 한번 나왔었고요. 배터리는 GM 사태 영향 등으로 인해서 LG화학을 포함한 관련 주식 등이 한번 휘청이는 이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네카오는 지금 규제에 대한 영향이 등장하면서 어저께 또 출렁이는 현상이 나타나 주었었죠. 그러면 이 악재들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서 과연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한 분기라든지 반기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1년이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공격수를 잃게 되는 그 상황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정점 통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하다라 볼 수가 있고, GM 사태 역시 우리가 이 배터리 화재 문제와 관련된 것이 이 산업이 지금 성장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넘어갈 문제인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산업이 소멸되거나 이제는 멸종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규제 부분을 꺼내 들었는데, 이 규제라는 항목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들의 성장을 완전히 막게 될 수 있는 요인이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제 예전 책에서 다뤘었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장주, 고점 신호라는 부분인데요. 뭐 제가 책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거진 다 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1년 전 이맘때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일 바빴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21년도에 대한 전망을 중점으로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앞으로 3, 4년, 길게 보면 한 5년 정도의 투자 환경을 고민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여러 시나리오들,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라, 그 내용을 이제 이 책에다가 많이 담으려고 내용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내용 중에 성장주의 고점 신호라고 하는 그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조금은 성장주가 고점 신호가 들어온다, 그 부분을 넣어놨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제시한 부분이 이겁니다. 벼락부자가 등장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거는 시대적으로도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할 거고, 정말 우리가 구현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인 건데, 자본시장이 확장되고 성장을 하면서 갑작스레 벼락부자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징후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 성장주들, 일부 상장 기업들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식 평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고점의 신호에 대한 불편함이 시장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두 번째에서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경계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득권 세력의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의 불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바로 IT 버블 때 나타났었던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IT 버블 때 뭐 PC 보급이 높아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인터넷 산업이 만개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됐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 좋은 세상, 누구나 행복한 세상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기득권 세력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무선 전화, 무료 전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무료 전화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니까 유선 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게 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 그 신호에서 등장하는 거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들의 불만이 구체화되고 성장 산업을 뭔가 프레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규제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상당히 그게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의 그 자동차 그 완성차 기업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뭐 일본차, 유럽차, 한국차 이들에게 전부 다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일자리를 전부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디트로이트 지역 내에서 폐업에 들어간 그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안에 이 공장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니까 그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그 일자리를 보상받기 위해서 진행된 부분이 중국이 그 공장을 사게 된 거예요. 문제는 중국이 그 공장을 사고 난 이후에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없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장 설비를 위해서 기공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지역구의 시의원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시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기쁜 일이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자본을 대어줘서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권익에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분란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노조를 인정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된다는 거죠. 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규제 사안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등장했던 것, 여당 대표 측에서 그런 내용을 꺼내 들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점진적으로 잠재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해관계 문제에서의 마찰이 커지면서 시장 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가장 걱정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자료의 내용에서 그 제 책 내용에서 그 맨 마지막 문구에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병법서에서 이런 얘기를 써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두려운 적이 있다라면 이 적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나의 친구로 삼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 기업 입장으로 규제 리스크라는 것이 등장을 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제 규제 리스크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다면 이제는 그것을 받아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응을 보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 피해만 주고 있는 것인가? 이들 기업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알리게 되지 않는다라면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찰 요인에 의해서 한쪽에 대한 주장이 마치 사실이고 전부인 것 마냥 포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등장에 이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그 카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독점이나 여러 문제 등이 시장에서 등장하게 될 때 보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회적 공헌.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ESG가 결국 그 얘기라는 거죠.
기업이라는 부분이 돈만 많이 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돈 번 것이 주주에게만 혜택이 가게 된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기업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답을 얻기 위한 그 출발이 이번에 사안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어제 규제 리스크와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어떤 가치 판단에 뭔가 결론이 났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10년 전부터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 그쪽에서 규제 리스크가 없었겠습니까? 이거를 수습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플랫폼 기업들이 해놔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규제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방식, 이 문제는 결국은 시간 문제인 거고, 정부의 대응이나 규제 당국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기업들의 맞대응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